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인 미네랄, 그리고 그 영양소인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한 미네랄 서플먼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네랄은 많이들 잘못 이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미네랄은 영양소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만 우리는 영양소가 아닌 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네랄은 우리가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 중에 한 가지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몸에서 미네랄은 전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미네랄은 100% 외부에서 흡수해야 됩니다. 음식이나 물로 흡수해야 되는데, 그러한 미네랄이 현재는 음식이나 물에 많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미네랄 서플먼트를 꼭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미네랄은 각종 음식물 속에 여러 가지 다른 미네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음식을 골고루 밸런스 있게 드셔야지 미네랄 또한 밸런스가 맞춰져서 우리가 흡수돼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들으셔야 될 게, 이것은 약품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그거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된다는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는 경우는 미네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신체에 필요한 필수 미네랄은 약 15가지 정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다가도 증명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미네랄을 밸런스 있게 드셔야지 그 미네랄이 기능을 수행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데, 현대인들의 거의 대부분,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에 사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어떤 미네랄이라도 결핍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몸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증상을 자각하셔서 그 부족한 미네랄을 찾아서 드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예로서 하나 이제 했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드리면 그래요. 저는 몸이 건강하고 미네랄이나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 난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롤스로이스의 한 모델인데요. 이렇게 건강하고 아주 외모는 저희가 굉장히 우수해 보이는데도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있듯이, 이 아주 우수한 차량도 그를 유지하려면 각종 부품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채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차도 가스가 없이 달릴 수가 없죠. 그 가스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라고 비교하시면 되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됩니다. 엔진 오일은 갈아주지 않으면 차는 날아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서부터 엔진이 마모되고 엔진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우리 몸에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몸에 알지 못하게 많은 결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 타이어도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가 갈아주고, 트랜스미션 오일이나 브레이크 오일도 갈아주듯이, 또한 바퀴도 어느 정도 지나면 마모가 되면 새 거로 갈아두시지,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이나 트랜스미션 오일, 브레이크 패드들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항상 새 것으로 갈아주거나 채워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미네랄이 꼭 필요한데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최소의 미네랄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섭취해 줘야지만이 우리 몸이 유지가 됩니다. 음식물이 없으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허기를 느끼고, 음식물은 매끼 찾아서 드시게 되지만 미네랄은 아주 미량이 우리 몸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부족할 경우에도 그 증상이 바로바로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미네랄 결핍 상태를 잘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미네랄 찾아 드시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미네랄이 영양소가 아니라 약품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내가 미네랄 먹으면 어디 병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몸의 건강사의, 병은 아니어도 건강사의 문제들은 사실은 다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을 여러분들이 꼭 드셔야 되는데 본인이 인지하셔야지만 또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미네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아주 필수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면 칼슘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미네랄인데, 그 미네랄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우리가 흡수가 되지 않으면 뼈의 성분에서 점점 이 손실이 돼서, 특히나 여성들인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나 다른 뼈의 문제들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칼슘 제제를 많이 드십니다. 이것도 또한 미네랄인데, 우리가 미네랄 복용에 있어서도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같이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우리가 음식물의 미네랄의 그 결핍이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마시는 물에 있어서도 미네랄 결핍이 아주 심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버틀드 워터를 거의 마시는 경우가 없고, 생수를 하고 해봤자 뭐 약수대에서 길어온다거나 아니면 수돗물을 정제해서 먹는 정도가 됐었는데, 현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버틀드 워터를 드셔요. 근데 버틀드 워터가 대부분 아주 극도로 퓨리파이한 정제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실험실에서 쓰던 그 정제 방법인 그 RO 멤브레인을 통해서 정제한 깨끗한 물을 드시는데, 깨끗한 물을 드시는 건 좋은데 그 물 속에 우리가 꼭 물을 통해서 흡수돼야 되는 미네랄이나 다른 영양소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소가 없는 물이 들어가면 우리 세포 속에서 일해야 될 세포 속에 있는 미네랄들을 혈액에 들어간 그 정제된 물이 세포 속에 있는 미네랄들을 오히려 희석해내게 돼요. 그래서 세포 속에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우리 몸으로 배출되는 현상들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세계보건기구나 다른 여러 정부기관들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들을 하고 있고 계몽을 하고, 우리에게 몸에 좋은 그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 그 다음에 미네랄이 있는 그 물을 마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많은 음식이 보기에는 좋은데, 그리고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 미네랄은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들이 비타민이나 다른 영양소들을 먹어야 된다고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비타민을 드실 때도 비타민을 드시기 전에 우리 몸에 결핍되어 있는 미네랄을 채워야지만이 비타민이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도 많은 분들이 그거를 강구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미네랄 데피션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안이 어디 있느냐, 음식을 골고루 먹어도 만약에 미네랄 부족하다면 그래서 미네랄 서플먼트들을 드시라고 이제 권유를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두 가지 정도의 그 영양제들을 드시고 계신데 그 안에는 미네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심각도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미네랄 결핍 자체가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상원 보고서에 1936년도에는 상원 보고서에 미국인들이 99%, 이미 1936년도에 99%의 미국인들이 미네랄 결핍 증상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건 정부에서 보고한 내용인데, 조사에서 99%에 해당하는 미국인들, 그러니까 현재는 그로부터 한 70년이 지났는데 더 심각한 수준이겠죠. 그리고 유니세프에서는 1992년도에 전 세계 인구의 많은 분들이 미네랄 데피션시가 있는데, 그 이유가 농장화되는 야채, 그 다음에 농장화된 공장화된 음식물들에 있어서 그 농장이 미네랄 결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장에서 만드는 공산품들의 미네랄 손실,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이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네랄 결핍의 심각성은 과거 한 뭐 1950년대나 60년대 우리가 야채를 하나만 먹으면 될 거를 지금은 최소한도 같은 야채를 20개는 먹어야지 그 5, 60년대에 먹던 야채에서 흡수되던 미네랄의 양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극심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먹는 야채나 음식물들의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다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건강상의 문제, 그러니까 병은 아니지만 건강상의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은 날로 심해지고 있고요. 여기 하나 예로서는 그 슬라이드에 보이듯이
미네랄 데피션시가 이제 심각해지면 그 미네랄 데피션시가 있는 분들은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확률이 60% 정도 늘어난다는 그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단지 그냥 병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들도 음식물,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서 그걸 많은 부분 개선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연구 발표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미네랄 결핍을 유발시키는 원인들은 무엇이냐? 단지 음식에서 우리가 충분한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기호식품들로 인해서도 미네랄이 결핍돼 나가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된 미네랄들이 다른 기호식품이나 다른 공산품들을 통해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또 이제 버스 컨트롤 필 같은 경우 여성분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커피를 즐겨 드시는데 커피를 통해서도 많은 미네랄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특히나 이뇨작용을 만약에 활발하게 해주면서 우리가 배설이 자주 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되고 블락되면서 빠져나가는 일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알코올들, 그 다음에 술을 드시는 분들도 미네랄 손실을 많이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드실 때도 항상 손실된 만큼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나 젊은 사람들은 소다를 많이 드시는데 소다를 통해서도 미네랄 결핍이 이루어진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인 분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하는 경우에 인슐린 주사를 맞음으로 해서 미네랄이 또 결핍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계신 분들은 특히나 이 미네랄, 본인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미네랄의 그 종류를 잘 인지하시고 미네랄을 보충해 주셔야지 당뇨를 이기고 극복하고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네랄 드실 경우에 좋은 미네랄 드실 경우에 당뇨 수치가 약 드시기 전에도 많이 떨어지고 컨트롤이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 혹은 고혈압 있으신 분들도 본인들에게 어떤 음식물을 드셔야 되는 거 중요하고, 그 음식물에 특히나 미네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아셔서 그 음식물을 혹은 미네랄 서플먼트로 보충해 주시면 훨씬 그 질병을 이겨내시거나 그걸 갖다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땀을 내고 근력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땀을 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땀 속에는 그냥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노폐물뿐만 아니라 세포 속에서 일해야 되는 많은 경우들의 그 좋은 영양소들, 그 중에 하나가 미네랄인데, 미네랄이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운동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하신 후에 땀을 많이 흘리신 경우에 특히 미네랄 제제나 아니면 그런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들을 흡수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땀속부터 가시죠. 땀 나고 했을 때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많은 분들이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운동을 하시면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지 운동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들 열심히 하시고, 땀을 내면 기분이 좋아져요. 상쾌하고 근력도 생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열심히 운동을 더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잊고 있는 건 뭐냐면, 운동을 해서 땀이 빠져나가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서 노폐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노폐물이 땀에 섞여서 나가면서 동시에 세포 안에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많은 미네랄들도 같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운동을 한 후에 땀을 특히 많이 흘린 경우에 그 미네랄 보충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버틀드 워터, 퓨리파이드 된 버틀드 워터를 드시는 게 아니라 전해질이 많이 녹아있는 미네랄 워터나 다른 알칼리 워터들을 드셔서 그 몸에서 빠져나간 미네랄을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에서 손실된 미네랄이 보충돼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그걸
간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시원하게 갈증이 나니까 물은 드시는데 그 물 드시는 것도 종류를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미네랄 결핍이 되면 많은 그 건강상의 문제, 질병이 아니더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래전서부터 미네랄 결핍이 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벌써 여러 제네레이션 동안 거듭돼서 나왔기 때문에 요즘 그 새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특히나 이제 마그네슘이나 칼슘, 징크 등에서 결핍됐을 때 우리가 많은 경우들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의 사령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 300가지 정도의 효소를 이 마그네슘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생성과 기능 수행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이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엔자임이 효소가 한 300가지 정도 되고요. 징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굉장히 아주 미량이 우리한테 필요하지만 그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그 아연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 징크가 한 250가지 정도의 엔자임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가 너무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부족하게 되면 그 밑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체 기능들이 저하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과 이 징크, 즉 아연 두 가지만 결핍돼도 엄청나게 많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엔 이 칼슘이 몸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유도 많이 드시고 또 그 칼슘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뭐 멸치나 다른 여러 가지 그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음식들을 드시는데 멸치를 통해서 흡수하는 칼슘의 비율도 한 25% 정도, 그러니까 약 100mg 정도의 멸치를 드시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의 한 25% 정도인 25mg 정도만 흡수된다고 그 연구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드신다고 해서 충분한 게 아니라 드시는 음식이나 드시는 미네랄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을 드실 때는 마그네슘을 2대1의 비율로 같이 드셔야지만이 칼슘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드셔서 그것이 또다시 몸에서 잘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론이라는 미네랄을 또 드셔야지 이게 들어가서 정상적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칼슘이 필요하다고 해서 칼슘만 드시게 되면 칼슘 혼자서는 기능적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 뼈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일반 칼슘 제제들을 일반 상태로 먹게 되면 한 2%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해서 먹는 그 칼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흡수되는 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이 수행되기 어렵다는 걸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력이나 대사 기능, 그 다음에 순환계 문제, 심혈관 질환, 그리고 하다못해 요새 아이들이 갖고 있는 면역계 질환, 아토피나 알러지, 기타 등등도 사실은 이 미네랄을 적당하게 보충해주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 면역력이 향상돼서 많은 경우 약을 쓰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예로서 아이들의 아토피 같은 경우에 플로리다 의과대학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20명의 아토피 환자를 대상으로 미네랄 제제를 복용시키고 또한 환부에 미네랄을 용액 상태로 만들어서 발라줬는데 6개월 동안 그걸 같이 이제 시행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70%가 완치되는 그 결과가 있었다고 플로리다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경우가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한테 그런 아토피성 질환이 있었는데 그 똑같이 시행을 해서 굉장히 빨리 그걸 갖다 극복한 케이스를 저는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징크 같은 경우에는 이 신경계 질환에 많이 이제 영향을 주는데
사실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에 산모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미네랄 중에서도 특히나 징크가 부족할 경우에 산후 우울증이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이를 생산하고 나서 그 미네랄이 많이 결핍되기 때문에 출산한 이후에 특히 이 산모 같은 경우에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해 주셔야지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산후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도 빨리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건강상의 문제들, 질병이 아닌 건강상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 미네랄 제제만 잘 복용해 주셔도 극복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네랄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미네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지를 또 이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전반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 내가 그냥 무조건 미네랄을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나한테 부족한 미네랄은 무엇인지 나의 생활 습관, 식습관에 따라서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가 무엇이 부족할지를 내가 갖고 있는 증상들을 통해서 요새는 하도 이제 인터넷도 잘 돼 있고 책자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어떤 증상들을 놓고 무슨 미네랄이 부족할지를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더 좋으려면 의사를 만나셔서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좋은 미네랄 선택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드실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미네랄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미네랄이 부족하면 그 미네랄이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미네랄이 꼭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네랄 밸런스를 또 고려해서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미네랄 제제가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대부분의 미네랄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의 미네랄 제제라는 겁니다. 물론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이 이 힐 상태, 알약 상태로 되어 있는 미네랄이 대부분인데 그 미네랄은 흡수하기가 어려운 미네랄 자체가 콜로이드 폼의 미네랄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통해서 이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붙여져 있는 콜로이드 폼의 미네랄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온화되어 있는 미네랄을 찾아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콜로이드 폼 미네랄, 시중에 거의 대부분인 이 콜로이드 폼 미네랄은 아무리 좋은 상태에서도 흡수율이 20% 미만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5%에서 10% 미만이고 20% 되는 것을 흡수율이 20% 되는 미네랄을 찾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온화된 미네랄들은 약 98%, 96%의 흡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그 이온화된 미네랄을 찾아서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콜로이드 폼 미네랄은 여러분들이 드실 때 극히 좀 조심하거나 아니면 잘 찾아서 드셔야 되고 많은 미네랄 제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미네랄들을 우리가 찾아서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미네랄 제제들이 그렇게 정제된 미네랄이 아닌 경우엔 대부분 어떤 경우엔 70가지, 80가지 이렇게 많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그걸 선전하세요. 근데 의사분들이나 약사 혹은 영양학 하신 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미네랄만 흡수해야지 과학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미네랄이 많이 흡수가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우리 몸에서 발생할지는 사실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필수 미네랄만 들어가 있는 미네랄 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5가지 정도의 필수 미네랄들만 들어가 있는 것 선별해서 찾아 드셔야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콜로이드 폼하고 이오나이즈된 미네랄 폼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콜로이드 폼의 미네랄은 시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파는 미네랄 제제들이고 이오나이즈된 미네랄 폼이라는 건 뭐냐면 콜로이드 폼이 우리 몸에 흡수돼서
이 분해돼서 세포로 흡수돼서 기능을 수행하려면 이온화돼야 됩니다. 이오나이즈드 폼이 돼야지 그 미네랄이 정상적으로 세포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네랄 제제를 먹게 되면, 알약 상태를 먹게 되면 우리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게 녹고 분해돼서 이온화돼야 됩니다. 근데 아까 흡수율이 20% 미만이라고 했던 얘기는, 우리가 소화기관을 통해서 알약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100이 들어가면 소화기관을 거쳐서 20 미만만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고 그러고, 많은 경우들은 20이 아니라 10% 미만이 흡수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0% 정도는 그냥 배설되는 거로 아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말씀드릴. 그럼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 간단하게 그냥 도해를 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콜로이드 폼에 대한 세포에 흡수되기 어려운 형태를 그냥 간략하게 묘사한 겁니다. 그 하얀 선이 그 세포막이면 그 세포막에 포어들이 있는데, 그 포어를 통과할 수 있는 미네랄 사이즈는 그 포어 사이즈도 작아야 되는데, 콜로이드 폼의 미네랄은 그 사이즈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흡수가 근본적으로 되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화가 돼야 되고, 그 소화된 과정을 통해서 이온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미네랄을 찾아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반해서 이오나이즈드 폼은 이미 그렇게 이온화된 그 상태가 되면 이 포어를 통과할 수 있는 충분히 작은 사이즈로 분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포의 기능을 들어가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된 상태의 미네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미네랄 제제 중에서도 이온화된 미네랄은 96% 혹은 98% 이상의 그 높은 흡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섭취한 이후에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콜로이드 폼의 그 미네랄 제제들이 여러 케이스가 뉴스에서 이제 보고됐어요.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한 예로서는 왼쪽의 사진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거는 어떤 환자가 잘 알고 있는 메이오 클리닉에 복통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처음에는 이것이 요로 결석이나 다른 어떤 스톤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 복통의 원인이 소화되지 않은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한 한 50개 정도의 이 그 알약 제제가 몸에 남아 있으면서 생긴 그 복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익스트림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얼마나 이 알약들이 소화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용해가 안 되는지에 대한 극단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그냥 어떤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워싱턴주의 타코마 같은 지역에서는 이 소화되지 않고 배설된 이 미네랄이나 바이타민 알약들이 이 하수도에 쌓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앙금 한 듯이 꼭 쌓이는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퍼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very 6week마다 약 25만 파운드 정도의 그러한 소화되지 않은 미네랄과 바이타민 제제를 걷어버린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도 마찬가지로 1560갤런 이상의 바이타민이나 미네랄 배설된 디파짓들이 쌓여서 그걸 하수도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이그젬플 3에서는 개인 집에서, 본인들 집에서 저희 필터가 막힌 케이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 몸에서 그런 식의 것들이 심해지면 여러 가지 몸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자체가 알약 상태로 있는 이 미네랄 제제들은 그 자체의 특성이 일단은 메탈릭 컨텐츠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분말 상태에서 이걸 알약 상태로 만드는 과정, 그 과정으로 여러 가지 필러나 바인더, 그 다음에 이걸 코팅하는 코팅 제제들이 이 알약을 싸고 있기 때문에 이 몸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잘 녹지 않고 소화가 어렵게 된다라는 그러한 흡수를 방해하는 그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그러면
그렇게 콜로이드 폼 미네랄이 문제가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해결책은 없나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일부 많지는 않지만 이온화된 미네랄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온화된 미네랄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소화 과정이 필요 없이 완전히 다 분해돼서 이온 상태로 만들어 놓은 미네랄 제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이온화된 상태의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온화된 미네랄 찾아서 드시면 거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했을 정도의 흡수율, 즉 98% 이상의 흡수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품이 이온에드라는 이온화된 미네랄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98% 이상의 높은 흡수율을 보인다고 하고 있고 그 흡수율을 증명하는 하나의 실험을 한 게 26명의 그 해군 사관 생도들을 6개월 동안 미네랄 제제를 먹이면서 먹기 전에 오줌, 그 다음에 먹은 후에 오줌 상태를 항상 미네랄의 농도를 측정을 6개월 동안 했답니다. 같은 생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6개월 동안 했을 때 미네랄이 들어갔을 때 미네랄이 먹기 전이나 먹은 후에 미네랄 농도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미네랄의 흡수가 다 완전히 이루어져서 몸에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로 보고 있고요. 이와 같은 미네랄 제제, 즉 이온화된 미네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그 다음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혹은 가벼운 건강상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당뇨 환자 혹은 고혈압 환자 중에서 이 제대로 된 미네랄 제제를 드신 분들이 당뇨약을 드시기 전에 많은 부분 당 수치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음식물 조절 혹은 이러한 미네랄 제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아직 당뇨의 위험성은 있지만 아직 당뇨가 발생해서 당뇨 환자로 진단받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고혈압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 미네랄 제제를 잘 선택해서 드셔도 더 이상의 진전이 안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컨트롤해서 당뇨로 진전이 돼서 당뇨 환자가 되지 않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미네랄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하고 특히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능적으로 이 미네랄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 미네랄은 어떤 미네랄을 우리가 선택해서 들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